이제 수업을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수의 연속부터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그냥 교환 안 받은 사람 없죠? 너 안 받았니? 그래. 너 제일 먼저 왔는데 내가 왜 안 해줬지? Here it is. 받으시고 안배기 조심.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함수 그 극한의 이제 개념이랑 그다음 이제 극한의 계산을 배웠으면 이번에는 오늘 요것만 배우시면 이제 극한 개념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고민이긴 한데 한 번 정도는 극한 총정리 문제로 좀 풀면서 모의고사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고, 시험 본다는 건 아니고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미분을 들어가는 것을 한번 내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가도록 합시다, 형님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울 내용이 이렇게 세 개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2번이고, 1번은 교과 과정은 증명은 안 됩니다. 증명은 안 되고, 그냥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수능에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아야지 나중에 미분해서 응용할 때 이걸 좀 써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개를 완벽하게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숙제 다들 잘하셨고요. 숙제 잘하셨는데, 저번에 예진이가 못 와가지고 내가 가볍게 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지도를 할 건데, 자, 다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평소에 배운 개념 한두 개 정도를 가르치는 것을 동영상 개념 강의를 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빈 종이나 패드에다가 여러분들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니들 취향이야. 정리하고 나서, 그럼 요거 이제 찰칵하면 돼요. 뭐 PDF로 줄 사람 PDF로 줘도 되고, 그냥 종이 찰칵하셔가지고 요거 동영상 개념이랑 같이 요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다들 잘하셨어요? 카톡 제출하시고, 내가 이제 피드백을 주겠죠. 원래대로 피드백 주신 다음에 이제 완벽한 친구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그냥 피드백상으로 요건 조금 양심상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 싶은 친구들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찬이 축하해. 한 방에 넘어갔어, 너. 그지? 맞잖아. 너도 내가 피드백 줬는데 내가 처음으로 너한테 피드백 추가를 안 줬어. 잘해가지고. 그래서 완벽한 친구들은 요걸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 그때 엑셀 기억나시죠? 엑셀 차트에다가 요거 이렇게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빼먹 안 한 친구가 있는데,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대한 한 줄 평을 나한테 카톡을 같이 제출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정리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들 영화평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누구는 이번에 주라고 2050 재밌다는데 누구는 뭐 재미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줄 평을 내리면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정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없이 뭔가 그냥 피타고라스 2번 쓰면 구할 수가 있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 줄 평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체 교재든 여러분들 뭐 프린트든 그걸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알고 풀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줬었죠. 이게 좀 약간 흑백이라서 좀 약간 잘리긴 하는데 여기 다 색깔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색깔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나 혹은 화이트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요거를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가 한 7월 말쯤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할 예정이니까 종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잊어버린 새끼 나올 때 개인 카톡 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나랑 같이 이제 다시 한번 가볼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 자, 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극한의 존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리미트, 요걸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A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건데, 얘가 만약에 알파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할 때 요거를 생략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요걸 표기적으로 요렇게 썼죠. 리미또 x가 a 마이너스 fx. 요게 좌극한이었지, 그지? 요 친구랑 뭐랑 같아야 돼? 리미또 x가 a 플러스 우극한과 같다. 한마디로 가운데 있는 fa는요, 뭐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되고 혹은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왼쪽과 오른쪽, 즉 왼쪽으로 무한히 가까우는 값과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오는 값의 두 놈의 함수 값이 같기만 하면은 우리는 극한이 정의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의 핵심이었지, 그지?
요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찐값과 짭값을 구분하는 것을 겁나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특히 찐0과 가짜 0을 구분하는 연습 우리가 정말 많이 했었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가 잘못 세팅되게 되면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낌 잡으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극한의 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증명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증명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칙 연산 한마디로 니들 멋대로 니들 맘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번 시간의 골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건 약간 이제 약간 부록 느낌이에요. 부록 느낌.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만 배우시면은 극한은 끝났다라고 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샌드위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일부러 PPT를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구성을 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구성했으니까 숙제하실 때 조금 더 편하라고 나도 니들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샌드위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샌드위치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샌드위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윗빵이랑 아랫빵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토핑이 들어가잖아. 토핑. 요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햄버거 혹은 뭐 샌드위치라고 하지, 그지? 이제 햄버거 정리를 안 하고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렇게 보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샌드위치는 약간 위랑 아래랑 가운데 이렇게 세 개가 마치 이렇게 눌리는 느낌으로 해서 얘를 샌드위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야.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있어. 좌우. 그리고 요 토핑이 이제 가운데 있겠지.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요렇게 부등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등식이 들어가는데, 자,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리냐면은 이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극한값이 리미또를 요렇게 취한값이 만약에 같을 때,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만약에 알파로 이렇게 수렴한대.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같아야 돼.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똑같은 빵으로 똑같이 감싸듯이, 그죠? 호밀빵 똑같은 거 두 개 눌러주듯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로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동일하게 수렴이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동일하게 왼쪽과 오른쪽이 수렴할 때 요렇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 그게 뭐냐면 가운데 놈에다가 리미또를 취하도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야. 자, 다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때 가운데 놈도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야. 안 봐도 비디오, 얘도 알파로 수렴하더라. 요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증명이 안 돼요, 고교 과정으로. 근데 이제 약간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럴 수 있어. 근데 씨발 이게 등호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알파가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등호가 붙었어. 그러니까 등호가 안 붙더라도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 리밋도 좌를 하고 리밋도 우를 하고 리밋도 가운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골 때리는 게 여기가 등호가 없더라도 여기가 등호가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등호가 있어도 등호가 붙고요. 등호가 설사 없더라도 여기가 등호가 붙어요. 이거 왜라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고교 과정은 좀 증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야? 나도 씨발 가방끈이 짧아요. 나도 수학 교육과는 아니라 가지고. 근데 어쨌든 고교 과정은 증명이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확실하게 요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극한값으로 수렴을 할 때 가운데 놈도 똑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하더라. 반드시 좌우 요 놈이 똑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은 좀 어렵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F 한번 조금이라도 설명을 좀 부연을 해볼게. GH라는 함수로 내가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런 거야.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X가 커지면 특정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뜻이거든. 발산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F가 여기 흰색이라 한번 해봐.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 쳐봐. F가 예를 들어서 G는 그거보다 좀 크고 H는 그거보다 좀 커. H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쳐봐. 요게 H 함수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G라는 친구를 안 쓴 게 보라색 초록색 안 썼네요. 자, G는요 그 가운데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F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G가 높고 그 다음에 H가 높으니까 지금 내가 그냥 대충 그린 이 세 친구는 얘를 만족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X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끝까지 갔을 때 어딘가 끝까지 갔을 때 어딘가 얘가 이렇게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G는 반드시 이 가운데 낄 수밖에 없으니까 얘 또한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는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수학적 증명하기 좀 아쉽죠. 그죠? 여러분들 수준으로 가볍게 이해하시는 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반드시 왼쪽 오른쪽이 수렴할 때 가운데에 똑같이 수렴한다더라.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붙어. 무슨 조건이 붙냐면 이 FGH가 연속한다는 조건이 붙어줘야 돼요. 만약에 연속하지 않게 되면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함수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연속 조건이 붙으면서 같은 값으로 좌우가 수렴할 때 가운데 놈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문제 풀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분, 3분 정도 시간을 줄 텐데 자, 이거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요. 나도 똑같이 했어. 피드백을 여러분들 받은 상태에서 이제 try again이라 되어 있죠. 완전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끝나고 나서 요거를 안 보고 거기다가 정리할 줄 아시면 진짜 아시는 게 되겠죠. 자, 일단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explain 칸에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 없죠? 뭐 없습니다. 내용이. 저거에서는 네. FGH가 좀 크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네. 알파라는 특정 값에 수렴하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X가 그 알파점을 갖는 좌표에 가기 전까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한대가 아니고 특정 값으로 가도 마찬가지야. 무한대가 아니고 무슨 A로 간다라던가 해도 만약에 A로 가게 이건 내가 이제 니들 좀 이해 잘 되라고 무한대로 보내서 끝에로만 본 거고 만약에 니들이 중간 값에서 A를 기준 극한값을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요게 뭐 F, G, H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만약에 얘가 수렴하게 되면 가운데 놈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꼭 무한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무한대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느낌을 좀 잡아주려고 무한대로 간 거고 특정 값으로 수렴하더라도 가운데 놈이 얘와 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얘가 연속하고 수렴한다라면 그래서 수렴과 연속이라는 조건이 같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알겠죠? 크기의 순서는 모든 X값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모든 X일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여기만 관심 있어가지고 여기만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뭐 전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A를 기준으로 가까이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죠. 상관은 없습니다. 미안, 내가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됐니? 괜찮니? 할 수 있겠지?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try again 있는데 이거는 집이 나오는 클리닉 때 여러분들이 되도록 앞에 걸 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내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 이제 개념이 설명이 된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약간 이런 감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선생님 1차 함수가 있어요. 얘는요 2차 함수가 있죠. 아까 단위가 잘 물어봤어요. 꼭 무한대가 아니어도 특정 값으로 가게 되면 무한대든 상관없어. 무한대가 돼도 되고 특정 값으로 가도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얘를 만약에 뭐 G라 하고 G, F 뭐 얘를 만약에 H라는 함수로 약속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왼쪽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의 값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한번 보면 느낌이 와. fx라고 한번 해보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hx.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잘 보삼. 자,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이 2는 가짜 2입니다. 가짜 2. 자, 가짜 1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4 빼기 2가 돼서 얘도 그래서 가짜 2가 됩니다. 함수값이. 맞니? 여기도 한번 넣어봐. 자, 2를 여기다 가짜 2를 넣으면은 가짜 4 빼기 가짜 4 플러스 2가 되면서 가짜 2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2라는 극한값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도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2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까 그래서 우리 담이가 이런 질문했어. 선생님 x가 꼭 무한되거나 뭐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지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특정 값에 대해서만 관찰하더라도 같다. 약간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왜 샌드위치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아마 한국인들이 하는 게 샌드위치일 거고 아마 미국인들은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모양이 샌드위치라고 해서 샌드위치 아닌가? 사람 이름이 샌드위치였나? 야, 이게 샌드위치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어요. 외국에 있거든? 있어요. 나중에 걔네들이 좀 놀림받겠지만 있어요. 샌드위치라는 얘네 샌드위치 백장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리 가볍게 하시고 1분 뒤에 넘어갈게. Bless you. God bless you.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뚜루루뚜루.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자, 무한대 값을 아까 바로 앞에는 특정 값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였다. 이번엔 아예 그냥 우주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고등하를 배웠다 한다라면. 자, 어찌됐든 자, 잘 봐봐. 내가 얘를 g라는 함수로 잠깐 약속해보고 얘를 잠깐 h라는 함수로 약속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한대. 됐지? 자, 그러면 fx가 얘와 얘에 껴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그걸 내가 좌우를 리미또를 취하더라도 관찰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x가 무한히 커집니다. 플러스로. 그러면 3 빼기 억분의 1 이런 느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가짜 3이 되네요. 그럼 이거 3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살짝 작지. 약간 3 빼기 0.1 이런 느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3 마이너스 감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x를 무한대로 키우게 되면 3 플러스 0.1 이런 감성이 되는 거니까 얘도 가짜 3이긴 한데 3 플러스로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은 뿔마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3으로 치자. 3으로 치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도 리미또를 취했을 때 얘도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되게 재밌죠? 얘는요 등호가 아예 없어. 아까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거 봐봐. 얘 등호 있었지. 앞에 거 보시면 이건 등호 있죠. 등호가 없는 요런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극한값을 취하게 되면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가짜 값을 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치게 되면 등호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좀 샌드위치의 재밌는 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값을 취하면은 등호까지 붙을 수 있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정량 뭔지만 알면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어떤 특정 학교, 내가 학교쌤이라 하더라도 요런 거는요 좀 낼만해. 요런 거는 좀 낼만하다. 이게 샌드위치의 대표적인 주자 문제거든요. 대표적인 주자 문제인데, 자, 리미또 x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는 있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코사인과 사인은요, 얘가 굴곡이 계속 이렇게 컨티뉴하게 가는 거니까 절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봐봐. 사인은 꿀렁꿀렁꿀렁이 되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1과 마이너스 1 상황에서 뭔가 파르르 떨리는 느낌이라고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요거 우리는 나중에 고3 가게 되면 이걸 진동이라고 불러. 진동도 수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산이야. 그래서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고3 때 배우는데 내가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었고요. 발산이 아니면 수렴이었어. 그러니까 진동은 발산의 한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그럼 수렴하는 게 아니죠. 수렴하는 게 않습니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파르르 떠는 놈이라 보시면 돼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도 꿀렁꿀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또한 무한대를 쳐다봤을 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파르르 떨리는 친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특히 요걸 좀 증명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자, 코사인은요, 여러분들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얘가 진동을 해. 어디서 진동을 하냐면 여기에서 진동하고 여기에서 진동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좌우에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음수가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x는 어찌됐든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상태지만 양수인 건 확실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똑같은 양수 x라는 상태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봐봐 형님들, 얘를 마치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 어떤 느낌? 얘를 f, 얘를 g, 얘를 h라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리미또를 취하고 리미또를 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거 채원이가 얘기해볼까? 요거부터 해볼까? 여기 x가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x가 커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디로 수렴해요? 0. 그죠? 가짜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돼요. 왼쪽도 가짜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말은 얘 또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가짜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요거나 아니면은 요런 걸 물어봐요. 아니면은 여기다 조금 변형을 해서 뭐 사인 x 뭐 플러스 뭐 2분의 1을 한다라던가 뭐 요런 식으로 좀 바꿔서 내는데, 보통 교과서 국룰의 샌드위치는 요런 감성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샌드위치를 취한 거를 각각 세 친구를 리미트를 취했을 때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이 친구도 0으로 간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정리. 자,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0으로 가는 거 이거 안 써도 이해는 되셔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새끼는 날뛰어봐야 1이야. 근데 얘는 날뛰면 끝나. 그래서 얘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하게 되면 학교에서 빵점을 주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로 해야 되고, 객관식에서는 샌드위치고 나발이고 그냥 요게 0으로 가 있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객관식일 땐. 괜찮니?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한번 우리가 샌드위치까지 배웠으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샌드위치는 오케이 뭔가 약간 이제 빵 싸먹듯이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놈도 수렴하겠다, 그런 거 느낌을 좀 잡아봤는데,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 나라면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 선생님 만약에 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이, 자, 리밋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니들 맘대로 하는 거야, 맘대로. 꼭 어떤 공식과 개념에 대해서 한 줄 평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요런 것도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나오지? 어디서 사이로 나올까? 그쵸? 왜냐하면 탄젠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함수라서 얘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진이 아시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끝자락에서 플러스 끝자락까지 다 갔기 때문에 함수값은 높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내가 양변에 똑같이 x를 이렇게 나누시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 그래도 좀 봐봐. 자, 이거는요,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밸런스를 이기지 못하고 발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둘이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차수 전쟁을 하면서 밸런스가 맞춰 숫자로 가는 거거든? 자, 요거는요,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안 맞아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야. 왜냐면 탄젠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함수야. 이거는 거의 지수 함수 마냥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는 새끼야. 절대로 다항 함수는요, 지수 함수를 못 이기듯이, 지수 함수 못 이겨요. 지수가 밑이 1보다 크면은 다항 함수는요, 100차식이 돼도 지수 함수를 절대 못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지수 함수가. 지수 함수는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항 함수와 100차 함수 들이밀어도 100차 함수가 지수 함수에 져요. 끝에 가시게 되면.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탄젠트 기억나? 기울기가 1인 놈이 우리가 x였으니까 기울기가 1인 놈을 그리게 되면 요런 놈이야. 요걸 여러분들이 무한대에서 보시게 돼. 이게 탄젠트랑 20개랑 뭐 상대가 되겠냐? 탄젠트가 무조건 이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결국에는 플러스 무한대에 엄청난 값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난 값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탄젠트가 계속 요렇게 되기 때문에 특정 값에서 또 음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 한마디로 애초에 얘와 얘는요, 수렴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수렴을 못하니까 얘 가운데 것도 수렴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샌드위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알아야 돼. 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예상이 안 되면요, 가운데 것도 예상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양수라 생각한 거지만 탄젠트는 주기함수기 때문에 플러스를 계속 무한하게 되면 여기 쪽에도 음수가 갈등할 수는 있어. 어쨌든 음수가 설사 되더라도 가운데 거는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 또한 우리가 얼마로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샌드위치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처럼 끽해봐야 얼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새끼들이죠. 그 친구들만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볍게 정리해봤다.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수렴해야지 나올 테니까. 자, 시험은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아심이. 아까 x분의 코사인 x가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를 제곱하고 이걸 제곱을 했어. 그리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때렸어. 그럼 이거 샌드위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그냥 만들어봤어. 이거 돼요. 왜냐면 코사인 x가 봐봐. 코스 x가 어디서부터 어디죠? 어떻게든 요거랑 요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란 실수를 제곱을 해봤자 제일 큰 친구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똑같은 걸 두 번 곱해도 뭐죠? 1 되는 거 맞아요? 1 되죠? 1 되죠? 근데 실수를 두 번 곱하게 되면은 양수가 되기는 하죠. 근데 0까지는 가능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1 쓰는 새끼는 감점입니다. 실수는 무조건 양수예요. 알겠죠? 음수 사실 줬대.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x제곱이라는 놈을 나누게 돼도 x제곱은 어차피 양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도 부동형이 안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리미트 무한대를 취하게 되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그럼 얘도 가운데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조금 트리키하게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참 잘했다. 알겠니? 넘어가!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에 왔어요. 수능 2기 나와. 요게 항상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 미니멈 한 문제 4점짜리 나오고 보통은 2개 정도 나와요. 2개면 8점입니다. 8점이면 등급이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요거는 쉽게 한 문제랑 보통은 쉽게 4점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좀 어려운 4점짜리 하나가 여기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에서는 도망가지 말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랑 여기, 이거 잘 안 보이는데 함수의 연속성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성도 뭔가 개념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라. 그죠? 미안해. 이거 좀 정확하게 얘기할게. x는 a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즉 x는 a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극한값을 갖는 거랑,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함수가 연속한다라는 거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자,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내가 얘기했었죠. 결국에는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이게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뿔말을 생략했다라는 거는 플러스를 가든 마이너스를 가든 왼쪽과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의 높이가 알파로 동일할 때 우리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 가운데에 진짜 찐 A가 있겠지. 얘는 찐 A고 여기는 A 플러스고 여기는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즉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FA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 얘가 어떻게 해도 돼? 이상한 데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야. A를 기준으로 아예 없어도 되고요. 즉 정의가 안 돼도 되고요. A를 기준으로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있어도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둘 다 극한값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지랄 했어. 이렇게 되면은 왼쪽을 쳐다본 거랑 오른쪽을 쳐다본 게 다르죠? 얘는 우리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정의미가 이유를 물어보시면 안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의 연속은 뭐냐? x는 a에서 연속하기를 희망해. 자, 연속한다라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오른쪽을 쳐다본 거랑 왼쪽을 쳐다본 거 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요 A, 진짜 A마저도 높이가 3개가 똑같아야 돼. 약간 문과 감성으로 얘기하자면은 약간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딱 붙은 세 점의 높이, 즉 함수값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죠? 왼쪽과 오른쪽과 가운데, 즉 딱 붙은 3개의 값이 무조건 높이가 같아야지만 함수가 연속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좌, 오른쪽을 우, 가운데를 내가 함수값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자, 얘는 그럼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좌극하는 리밋도 x가 a-fx, 이게 좌극한이야. 우극한은 뭐죠? 리밋도 x가 a 플러스 fx. 얘를 우리는 우극한이라 얘기를 해. 그러면 진짜 값은 뭐라고 보야 되냐면 f에다가 a, 찐 a를 진짜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fa로 보셔야 돼. 여기다는 리미트 취하시면 좆됩니다. 이거는 그냥 함수 값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좌우가 같기만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이었지만 얘는 조금 더 들어가. 심지어 얘마저 같아야 돼. 이 세 개가 AND 조건이에요, 형님들.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로운 거야. 얘뿐만 아니라 가운데도 만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대개념이고 어떤 친구가 소개념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은, 자, 뭔 소리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어.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어떤 새끼가 들어갈까? 연속이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저희 극한값을 갖는 게 들어갈까요? 연속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우리 수학과 배웠잖아. 멋있게 이렇게. 여기 있는 가운데 여기 바깥을 보겠어. 극한값을 갖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좌우만 같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좌우
함수까지 갖게 되는 걸 우리는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될 텐데 미분은요 요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요런 관계를 나중에 갖게 됩니다. 지금은 뭐 미분 아직 모르니까 일단 요렇게 극한값을 갖는 거와 연속하는 것만 도너츠 이렇게 두 개만 그려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핑크색 미분이 요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셈.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왼쪽이 대개념, 오른쪽이 소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배우시면 소개념 저쪽에 미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 지우야 괜찮냐? 요렇게? 이해돼요? 괜찮아요? 솔직히 이건 이해가 아니기는 해요. 이 극한은 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니들 평소에 좋아요 남겨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니?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성질을 얘기할 건데 이 성질은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자, 연속한 성질도 내가 같은 페이지에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도 공간 충분히 있을 테니까 나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밑에다 조그맣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극한의 성질을 배웠어요. 다시 극한의 성질. 자, 극한의 성질은 이런 거였어. 리미또 F와 리미또 G가 자, 여기서 같은 값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자, 수렴할 때. 자, 수렴할 때란 얘기는 수렴이란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극한 값을 갖는다랑 같은 말이야.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것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지? 그 값을 무한히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F랑 G가 같은 X가 향하는 그 A로 향할 때 알파, 베타로 뭔가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2로 가고 3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저번 시간에 요거는 증명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은 F와 G를 물고 빨고 뭘 하더라도 얘는 항상 성립한다. 한마디로 니들 꼴리는 대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났니? 근데 자, 이것도 증명은 안 됩니다. 증명은 안 되지만 우리가 연속과 그 극한값을 갖는다의 그 대개념과 소개념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개념이야. 극한값을 갖는 거니까. 그럼 소개념은 연속 조건은요. 더 작은 조건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연속이 만약에 F와 G가 연속한다라면 연속하고 요거처럼 뭔가 수렴할 때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수렴할 때 연속도 여러분들이 두 함수를 뭘 지랄을 하더라도 얘 또한 연속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좀 더 브로드한 개념, 이게 또 이게 스페시픽한 개념이잖아. 그래서 요게 만족하면 얘도 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소개념이니까. 근데 증명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명을 해서 요걸로 이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건데 증명은 요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개념, 소개념을 배웠으니까 얘가 대개념이기 때문에 소개념이 얘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위아래 둘 다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될까? 니들 좆대로 해도 돼. 근데 좆대로면 좆대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언제죠? 그죠. 얘 하나 좀 조심해야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솔직히 막 해도 상관이 없거든. 나누기는 좆대요. 얘가 뒤에 있는 놈이 0으로 만약에 가버리게 되면은 큰일 나요. 곱하기 0이 돼서 역수가 되니까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되는데
뒤에 있는 g라는 친구가 나눠질 때 얘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정의가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니들 맘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똑같아. 대개념, 소개념이니까 위에 대개념이 되면 소개념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그래서 극한값이든 연속성이든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연속할 때, 수렴할 때, 즉 수렴한다라는 거는 극한값을 가질 때, 아래는 연속할 때. 연속할 때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수렴할 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함수값도 같은 거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극한값이 좌우로 수렴할 때 마음대로 가능하다. 얘는 F랑 G가 연속성이 보장이 될 때 맘대로 해도 된다. 근데 위에가 대개념이고 아래가 소개념이니까 위에가 맘대로 되면 아래도 맘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극한은요 개념을 설명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요런 것들이야. 자, 학교에서 서술형이 만약에 나오는 학교라면은 이쪽 연속과 극한값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이 나옵니다. 객관식으로도 나오지만 서술형이 만약에 나오는 학교라면 이런 문제가 한 개가 반드시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x는 0에서 연속 또는 불연속을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는 아마 그래프까지 이용해서도 보세요 라고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달리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를 아예 안 쓰고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보통 문과생들은 좀 약간 수학적으로 약한 친구들은 그래프를 잘 안 그려.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안 그리시게 되면 한계가 발생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프를 없이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나는 다 필요 없고 0에서만 궁금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0을 기준으로 진짜 0과 가짜 0 플러스와 가짜 0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함수값을 따졌을 때 이 세 친구가 동일했으면 한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0 플러스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얘 양수죠? 같은 0 플러스 0 플러스면은 좌우, 상하가 같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까? 얘는 1이 나와요. 그죠? 자, 얘는요, 0 마이너스, 한마디로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너가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인데 두 놈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미 글렀어. 왜냐면 세 친구가 다 같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좆된 거야. 심지어 이것도 봐봐. 얘는 좆될까 안 될까? 이거 좆돼요. 왜냐면 진짜 0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정의 자체가 안 돼요. 얘는 정의가 안 돼. 정의가 안 되는 얘기는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더라도 얘는 안 돼. 자,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우리는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야만 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나눠야 돼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은 덩어리 기준 나눕니다. 그리고 등호가 붙을 때. 근데 얘는 정의가 안 돼. 맞아요? x가 0보다 크면 1이었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 x축, y축 소환 하시게 되면 0은요. 함수가 안 그려져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0보다 크게 되면 1로 가요. 맞아요? 0보다 작으면 왼쪽 마이너스 1로 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없고 좌우가 다르니까 얘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심지어 극한값은 가질까 안 가질까? 0에서 극한값도 못 가져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거든. 그래서 얘는 0에서 극한값도 못 갖고 연속도 안 되는 거예요. 됐죠? 1분 줄 테니까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이 오죠? 4점짜리는 당연히 절대값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 수학상이 안 되면은 여기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강냉이 드세요. 강냉이가 맛있네. 새로 샀나 보다. 존나 바삭바삭해.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형님들? 괜찮아요? 자, 그 뒤에 예제가 딱 나오는데, 자, 얘는요,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거 보여요? 똑같죠? 근데 0에서 얘는 1이 된대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요 문제는요,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야, 절대. 아, 뻥이야, 귀찮아서 그래요. 재탕할게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다 똑같은데, 여기만 1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극한값 존재해야 하네요? 못해요.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연속해야 안 해? 그것 또한 안 해요. 얘 또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예제 가겠습니다. 자, hx가 요렇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 제자면은. 자,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래프를 못 그리는 짜치는 상태라 생각하고 그래프 없이 한번 일단 구해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을 기준으로 찐 0과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 이 세 친구의 상태를 보겠다라는 거야. 됐니? 찐 0이 될 때는 0이래요. 한마디로 얘는 0,0 원점을 지난다.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는 0 플러스죠. 자, 0 플러스를 여기다 넣으시면은 아래도 0이 되고 위에도 0이 돼요. 자, 아래 0과 위에 0은 각각 무슨 0이죠? 짬 0이에요? 찐 0이에요? 짬 0이에요. 짬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번에 했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얘가 진짜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0 플러스를 여기다 넣으면은 가짜 1이지만 1이라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죠? 0 마이너스 였다 집어넣으면 어찌됐든 1이 되겠죠. 가짜 1. 그럼 얘는 뭐가 되죠, 형님들? 극한값은 존재해요. 근데 얘 때문에 말아먹었어요. 얘 때문에 연속은 안 돼요. 얘는 그래서 0에서 극한값은 같지만 연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이해는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선생님, 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의역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인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됐죠? 그러면은 가짜 0이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가짜 0이니까 진짜 0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 0이 아니면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그리고 x가 0일 때는 0을 지나가게끔 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는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겠습니다. x축, y축, 소환. 얘는 원점을 지나요. 0, 0이니까 얘는 뭐죠?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1인 직선이니까 이런 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뚫어 놓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얘랑 얘는 좌우 극한은 같아서 0에서 극한값은 같지만 분명히 연속은 아니죠. 뚱뚱뚱 이렇게 되니까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1분 줄 테니까 정리. 자, 이거 정리해주세요. 할 줄 알아야 돼. 좁았네. 너 이제 그만 쉴 거야. 예진아 이해되냐? 약간 네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니들 방학했냐? 안 한 학교 없나요? 다 했어요? 싸그리?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에 계약해요. 아, 방학은 했는데? 네, 방학은 이번 주 계약해요? 왜요? 그냥 방학이 대신 겨울방학이 기나? 작년 수학거랑 비슷하게 아, 니네 뭐 공사하니? 이번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광명이 약간 노후된 학교가 많아가지고 매년 몇 개 학교씩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거든. 아, 소화고가 작년에 아마 그 지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소화고 진짜 힘들었지, 애들. 그래서 올해는 진성군가 그럴 거고, 충현이랑 광희도 한번 그 지랄 했거든. 근데 충현은 모르겠다. 작년에 선배들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충현은 이미 했을 거야, 리모델링. 그죠? 모르냐, 니네? 또 해? 왜? 부실공사야? 왜 또 해? 그래요? 약간 충현고가 좀 연식이 좀 되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소하고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연식은. 진성고는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저기는. 진짜 오래됐어. 진성고는 한 50년은 그냥 넘었을 것 같은데? 50년 넘었죠? 거기 진성고 이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이사장님 이제 나이가 거의 8순일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아무리 빨리 학교를 세웠어도, 그래, 한 40년은 됐겠다. 대박이다, 야. 자, 봅시다. 좋은 학교죠. 그래서 여러분 진성고 옆에 진성기숙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재수시키는 학원이거든. 약간 진성고가 조금 약간 나름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아마 거기 남고였을걸?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남자 기숙학원 따로 있을 거야. 아닌데 진성도 여성 기숙학원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거 보고 이제 한 줄 평하고 갈게요. 자, 두함수. 자,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연속인 구간을 조사를 하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이거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근데 솔직히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연속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워낙 다루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새끼가 연속인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얘가 연속인 걸 보여라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할까?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결론을 얘기하자면 다항함수는요, 얘가 몇 차 함수가 됐든 다항함수는 항상 뭘 해도 연속이 돼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뭐가 돼도 연속이 된다. Bless you. 자,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실제로 이거 증명하라고 하는 학교가 좀 있어. 1차 함수와 2차 함수 니들 그림 그리면 이거 연속인 거 다 알잖아. 근데 아는데도 증명을 하래.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까 기억나요? 연속의 성질이 있었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연속이 보장이 되게 되면 물고 빨고 지랄을 해도 얘도 항상 연속 함수가 돼요. 자, F가 연속 조건이 보장이 되고 오른쪽도 연속 조건이 보장이 되면은 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물론 나눌 때는 0이 제외하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연속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수함수. 잘 봐봐. 상수함수는요, y는 c 형태죠. 이렇게 y는 c는 c가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요런 감성 되는 거 맞죠? 얘 연속인 거 알죠? 그럼 잘 생각해봐. y는 x. 요것도 여러분들 연속인 거 배웠죠? 자, 그러면 왜 다항함수 항상 연속이 되냐면 일단 요건 연속인 걸 받아들여야 돼요.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항함수를 다 만들 수 있어. 보세요. 얘에다가 c를 만약에 2라 잡고 곱했어. 연속 2x도 연속이 되는 거야. 연속 맞아요. x라고 연속되는 거에다가 c가 만약에 2라고 쳐봐. 2를 더해도 연속이 돼서 얘 또한 연속이 돼요. x라는 새끼랑 x를 곱하게 되면 연속이 돼서 x제곱도 연속이 돼요. x에다가 x제곱을 하시게 되면 연속이 되면서 얘 또한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상수함수와 y는 x라는 기본 새끼만 연속인 걸 알게 되면 나머지가 모두 연속이라는 거를 연속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연속을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상수함수는 연속입니다.
y는 x도 연속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아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항함수를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새끼 또한 연속과 연속을 물고 빨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이해되셨죠? 자, 요거 가볍게만 정리할까요? 요거만 좀 가볍게 정리합시다.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나서 요거 좀 볼게요. 요렇게. 이거 만약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상수함수가 연속인 거 보여주시고, y는 x가 연속인 거 보여주신 다음에 걔네 가지고 어떻게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항함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증명한다. 약간 학군지 학교가 요런 거 좀 자주 돼요. 이거는 좀 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거든. 교과서에서 약간 생각해보기 코너 그런 거에서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걸 증명하지 않아요. 저거 y는 x는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다라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y는 x를 저거 증명하진 않아요. y는 x랑 상수를 예를 들어 이거 x 여기 2분의 x가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항등함수라는 y는 x라는 느낌으로 그냥 요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속인 걸 아는 상태에서 얘랑 연속인 걸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조합하는 느낌으로 합니다. 약간 그런 거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하는 건 나중에 이제 수학 가서 이제 진짜 하긴 하거든요. 그 정수론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근데 요거 y는 x를 여러분들이 따로 증명하진 않아요. 저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방법대로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자, 지울게요. 약간 극한은 조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항상 하나도 빠짐을 다 증명하고 했잖아. 근데 극한은 좀 증명이 좀 안 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거든, 증명은, 극한은. 공대도 극한은 잘 증명을 안 해. 선생님 공대생 출신이라서. 근데 저는 나중에 재밌으면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가시면 증명하는 거 많이 할 거예요. 나 1 더하기 1은 2인가 왜 이런 것도 증명해요. 교수님 때리고 싶죠? 자, 요걸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연속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연속함수인 거 확실하죠? 아까 좀 전에 증명했죠? 얘 또한 연속함수인 거 증명이 됐죠? 그럼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나눴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사칙연산해도 얘도 연속함수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나누기일 때 내가 뭐 조심하라 했지? 0이 되는 게 있나 없나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들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새끼야. 여기 이해되냐? 그러면은 연속이 안 되는 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왜냐면 1에서 정의가 안 돼. 1에서 애초에 포인트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래프 이거 니들 못 그리겠지만 잘은 모르겠는데 1과 3에서 그래프가 안 그려져. 여기는 그려지고 여기는 그려지고 여기는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빵꾸가 나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과 3을 제외하고 연속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다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되는데 안 되는 새끼가 한 새끼가 있어. 1과 3에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돌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생각해보고 요거만 하고 가자. 자, fx가 뭐 어떤 숫자 그냥 편하게 해보자. c 요런 게 있다가 쳐봐. 그리고 지금 내가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gx가 2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똑같아요. 얘를 나눴대. 아, 잠시만요. c는 근데 0은 아닙니다. 0은 아닌 양수라 붙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f 나누기 g를 내가 새로운 함수 hx로 잠깐 약속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길 희망해. 다시 이 hx라는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길 희망해.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개념이 숨어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연속할까? 정확해요. 분모가 0이 되는 새끼가 생기면 안 돼요.
즉 2차 함수자 방정식이 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죠? 맞아요. 형님들. gx의 판별식이 오랜만에 듣죠. 판별식.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fg에 있는 모든 x가 날뛰더라도 항상 얘가 정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면 지금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 1차 함수랑 2차 함수만 배웠으니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이제 미분적 배우게 되면 3차 함수, 4차 함수도 다루게 되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4차 함수가 만약에 gx야. 4차 함수도 특정한 경우에는 근을 안 갖습니다. 그런 게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만 일단 생각할 줄 아셔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gx가 즉 밑에 있는 놈이 근을 안 갖게 되면 즉 0이 되는 그런 실수가 없게 되면 항상 정의가 되겠죠.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새끼들 많이 외우는데 이거 이해되겠죠? 외우지 마세요. 잠깐 돌발 질문 던졌어요. 자, 정리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한 줄 평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래서 수학상이 좀 중요해. 공통수학 1, 수학상 이게 좀 중요합니다. 수투를 잘 하려면. 이런 개념들이 다 중간중간 조금씩 녹아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수원보다 수투가 재밌잖아요? 그럼 니들 약간 이과생인 거예요. 하다가 이제 미분 정도 배우면 이제 슬슬 니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만약에 수투가 수원보다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미적 선택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과생들. 근데 수투가 싫어. 그럼 확동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기하도 괜찮은데. 근데 기하는 이제 학교에서도 거의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좀 불리하긴 해요. 기하는 재수학원 가서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면 학원에서도 기하를 가르치기가 힘들거든. 애들이 적어서. 자, 한 줄 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여러분들은 연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왼쪽, 오른쪽,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한다. 그죠? 극한가스 갖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묻는다면 이거보다 덜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좌극한이 우극한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 옛날에 그 집합 이런 느낌으로 얘가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가 7시 반에 이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컴퓨터가 실제로 근을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게 뉴턴스 메소드라는데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공대생이라서 컴공을 희망하거나 공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요거 관련해가지고 세특을 쓰시면은 조금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친구들 요런 거 한번 배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서 그냥 연속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연속된다는 이미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아류작으로 들어가는 게 사이값 정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조그맣게 사이값 정리가 있는데 요게 좀 굉장히 공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연계랑 공대는 요 방법이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연계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주제 잡고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이랑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사이값은 말 그대로 누구누구 사이에 했을 때 그 사이거든요.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정리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이거 까먹었다. 이거 설명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거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다. 이거 돼요. 아마추어 조용히 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기호거든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x라는 범위가 뭐 x일 거고 y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범위가 a에서 b까지라는 뜻이야. a에서 b까지.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근데 대괄호 꺽쇠는 등호가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등호가 안 붙는 건 뭔가요? 소괄호예요, 소괄호.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섞어도 돼요? 이렇게 섞어도 돼요, 쌤? 아, 존나 되지. 섞어도 돼요. 얘는 그럼 뭐가 될까요? A는 등호가 붙고 B는 안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닫힌 구간.
그래서 다친 게 뭐냐면 대가로를 우린 다쳤다라고 해요. 대가로가 다친 거고, 그러면은 요거랑 반대되는 열린 구간도 있겠죠. 열린 구간은 소가로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어떤 새끼가? 함수가. 됐죠? A와 B가 다르면, 다시 A와 B가 다르면 FA와 FB 그 사이에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 자, 이 C는요, X 밸류예요, X 밸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요렇게 닫힌 구간에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연속되게. 요렇게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 핑크색이 fx라는 함수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보시다시피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은 달라요. 얘가 높고 얘가 낮죠. 즉 높이가 구간의 양 끝에 대해서 집어넣었을 때 다르다라는 게 요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FA와 FB 사이에, 다시 FA와 이게 FA죠. 높이가. 맞아요? FB 어디요? 여기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와 얘 사이라는 얘기는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야. 요 사이에 값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값이 있냐면 상수함수 y는 k를 만족한 놈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요 사이에 상수함수 k를 놓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연립방정식이에요 라는 게 보여야 돼요. 왜냐면 fx 이코로 k가 이거거든. 이거를 만족하는 x 새끼가 c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c라는 뜻입니다. 이 c는요, 연립방정식은 그래프와 그래프가 교점이 생기게 되면 그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라 하고 걔를 c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봐봐. A와 B 사이에 끊기지 않고 연속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구간 A, B가 높이가 달라야 돼, 반드시.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거나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얘와 얘 사이에 여러분들이 상수함수를 그리게 되면 반드시 원래 그래프와 상수함수가 만날 수밖에 없더라.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쌤 여기 사이에 안 그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벗어나는 C를 상수함수 잡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이 그래프와 얘가 만나질 않으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해줘야 연속이 보장되게 되면은 교점이 무조건 한 개 이상 생기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한 개 이상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F가 이지랄 했어. 여기서 꿀렁 이지랄 했다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y는 c라는 상수함수를 그리게 되면 c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되는 거 맞아요? 즉 이 c의 정체가 뭐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개 미니멈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선생님, 만약에 연속 조건이 안 붙게 되면 얘가 성립 안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성립 안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연속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생각을 한번 해봐. A, B. 만약에 연속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는 함수값이 다른데 연속이 안 됐어. 뽕,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잠깐. 조금. 얘를 내가 들어보려는데, 안 되는 거 내가 들어봐야 돼. 만들어야 돼. 잠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랑 함수값은 달라. 그리고 연속이
안 됐어. 연속이 안 됐어. 연속이 안 됐어.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연속 안 됐죠. 그러면은 내가 y는 c를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근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 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c를 잡기는 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지랄 하게 되면 안 생기죠. 반드시 연속해야지만 교점이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요거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연속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럼 이제 연속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연속은 하는데 FA랑 FB가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F랑 FB가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생각해 봐. 얘가 같게 되면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사이라는 값 자체가 안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랑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왜냐면 FA, FB 사이의 값을 긋는 건데 얘가 같아버리게 되면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논리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요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조건이 아니고 연속한다라는 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연속을 해야지만 얘가 항상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요거 정리.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FA와 FB가 높이가 달라. 이 상태에서 니들이 어떻게 연속하게 그리더라도 그 사이에 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A와 B의 높이가 다를 때 맨들맨들하게 이어주게 되면 어디다가 선을 니들이 쳐 그어도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 이게 사이값 정리다. 알겠니? 정리.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과 가서 공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그렇게 다를 때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이으면은 뭐 교점이 무조건 생길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쓸지는 잘 모르겠죠. 그게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요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 뉴턴스 메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수학 관련해 가지고 약간 수행평가 같은 거 쓰고 싶으면은 뉴턴스 메서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이값 정리나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수행평가 같은 거, 주제 같은 거 좀 애매하면은 요런 거 해보시면 돼요. 특히 공대 자연계 친구들은 뉴턴스 메서드를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컴공 선생님처럼 전자과 그리고 기계과 화생은 안 배울 것 같아요. 화생은 이거 안 쓰고 약간 전통적인 그 공대 느낌 있죠. 그 친구들이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학과 알아야 되고. 자, 요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질지 내가 이거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 내용인데 여기서 이 K를요 0으로 한번 생각해봐. K를 0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FA와 FB가 다르다. 요건 똑같이 가져가고 연속도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적용이 되면 이게 바로 뉴턴스 메서드가 돼요. 이게 뭐냐면 봐봐. 높이가 0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X축이야. 요거 이해돼? 그리고 A와 B가 당연히 다르니까 구간을 형성하게 되겠죠. A가 작고 B가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냐면 두 놈이 달라요. 두 놈이 달라요. 근데 하필이면 얘와 얘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다시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뉴턴스 메서드까지 가려면 얘는 뭐냐면 부호가 달라야 돼. 자,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A가 양수라 치고 B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맨들릴 필요는 없어요. 연속하게만 그려볼게요. 내가 연속하게 그렸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교점이 생겨요. 이 교점의 정체가 뭐죠? 근이에요. 실근. 실근을 찾는 방법이 뉴턴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뉴턴스 메소드로 바꾸려면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거랑 다르다 플러스 엔드 조건으로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게 되면 얘가 뉴턴스 메소드라 해서 근을 구하는 아주 강력한 툴이 돼요. 이게 바로 컴퓨터가 근을 구하는 방법이야. 컴퓨터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가면서 0이 되는 걸 찾질 않아요. 어떻게 찾냐면 A를 한번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양수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또 양수가 나와. 근데 요 값을 한번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와. 그럼 컴퓨터가 뭘 하냐면 잠깐만,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니까 이 사이에 무조건 근이 있겠네 라는 걸 컴퓨터가 알게 돼요. 그럼 컴퓨터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컴퓨터가 이 지랄을 해. 조금 더 앞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직도 양수야. 조금 더 앞에 해봤더니 아직도 음수야. 그러면 확실한 건 요 구간 안에서 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컴퓨터가 또 돌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 아직도 양수? 아직도 음수. 요 구간에 근이 있다는 거 알죠? 점점 이런 식으로 구간을 좁혀가는 거야. 그러면은 근사값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사하게 여기서 0이 된다는 걸 컴퓨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나중에 코딩하게 되면 근을요, 2다, 1이다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근이 2면은 1.99999999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옵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가 근인데 우극한 쪽으로 좁히게 되면 2.0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근을 구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구간을 좁혀가면서 부호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 사이에 연속하게 되면 무조건 X축이 지나게 되거든. 그 사이에 근을 있다는 건 컴퓨터가 무조건 알게 돼요. 요게 컴퓨터가 근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근이 딱 얼마라고 나오질 않아요. 항상 근사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사값을 구한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근사값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올림, 내림, 반올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탁 칠하게 되면 깨끗한 근이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공대에서 근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야. 얘와 얘가 부호가 다르면 이 사이에 근이 있기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근데 한계가 있어. 무슨 한계가 있을까? 인간이 할 게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컴퓨터는 계산이 존나 빨라. 그래서 컴퓨터는요, 이거 존나 계산하면은 이거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인간은요, 계산이 느려요. 맞죠? 그래서 한 근이 조금 노력해서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몰라. 확실한 거는 여기 사이에 어딘가 근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 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인간은. 그래서 이 과정을 누가 하는 거야?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컴퓨터로 계산 졸라게 하면은 몇 개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막 구간을 막 변형하면서 왔다 갔다 좁히게 되면. 근데 인간으로 하면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가 4참수, 5참수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계산하고 있니? 그지?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A와 B 정도만 두 개 끝값을 체크를 해서 두 놈의 부호가 다르게 되면 어딘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에 무조건 근이 한 개는 최소 있다라는 건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근의 값이 요 사이에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뉴턴스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로 구현하면 뉴턴스 메서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이제 예제를 보여줄 건데, 자, 여러분들 1분 정도 줄 테니까 K를 0으로 바꾸고 A, B가 다르면서 부호가 다르게 되면 논리적으로 요 사이에 무조건 근이 있겠네 라는 것만 깨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만약에 부호가 바뀌었어. 요렇게 되더라도 니들이 어떻게 연속해서 긋든 간에 무조건 근이 생겨요. 아시겠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을. 콩공 재미없겠죠? 콩공 요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컴공의 한 사람, 하이야. 선생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했던 게 CTMR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었거든. 코딩이랑 수학을 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코딩한 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제 했었던 거지. 솔직히 뭐 못한 건 아닌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평생 개발직 할 정도로는 재밌진 않다. 그래서 이제 강사를 뛰어들게 된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요런 걸 한번 느껴가면서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제 애새끼들이 이걸 외우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은 물론 이제 우리 단위 같은 경우는 미분을 배웠으니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만 이걸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면 실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궁금한 거야. 몇 개인지도 안 궁금하고요. 어디 근처인지도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사이 있냐 없냐만 궁금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 근이 생긴다는 얘기, 실근이 생긴다는 거는 X축이 요렇게 지나갈 때 1 집어넣을 때 2 집어넣을 때 두 놈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었을 때 음수, 2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거나 1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고 2 집어넣을 때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연속되게 하면은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F1 넣어봐요. F1 넣으면 얼마죠? 1 빼기 5 플러스 2 플러스 5죠? 얼마예요, 형님들? 3이네요. 얘가 1,3을 무조건 지나요. 그죠? 자, 2를 넣어볼게요. 2 넣으시면 얼마죠? 이렇게 되죠? 뭐 음수네요. 그죠? 음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가 어떻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연속하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근이 생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잘은 모르겠는데 어딘가 근이 있어요. 만약에 조금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은 계속 좁혀가면서 어디에서 계속 부호가 점점 좁혀가면서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컴퓨터가 구하는 방식이다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조금 약간 정리하는 느낌 한번 해볼 건데, 자, 사실상 1과 2를 집어넣었을 때 두 놈의 부호가 다른 거잖아요. 이거 조금 멋있게 한 줄 표현하면 뭘까?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두 놈의 부호가 다르다.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랑 요거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요 조건도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괜찮니? 자,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우시게 되면 이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얘가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절대 못 그리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나오면 니들 못 그려. 아직은. 고3 미적분을 배워야지 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얘들이 못 그립니다. 못 그려. 자, 그렇지만 그것 정도는 알아. 쌤, fx는요, 그래프가 어디서 그려져야 될까요? 잘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가 어디서 그려질까요? 오른쪽에서 그려질까요? 왼쪽에서 그려질까?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왜요? 그래, 일단 로그가 정의가 돼야 돼요. 밑조건이 아니고 진수 조건이죠. 왜냐면 밑에 10이 생략돼 있어요. 이거 사용로그잖아. 이거 10이 숨어 있어요. 이건 따지는 게 아니고 얘를 따지는 거죠. 단위가 실수한 거라고 알아요. 이거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양수가 되니까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실수해서 그린다라는 거거든. 는 0 돼요? 안 돼요? 진수 조건 기억나요? 는 0 안 되죠? 양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만 그려져야 돼요. 자,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고3 미적분 안 배웠겠다. 이거 못 그려. 못 그리지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1과 3에서 근을 갔냐 안 갔냐만 내가 궁금해. 자, 그래프를 못 그리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과 3의 함수값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1 한번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얼마죠, 형님들? 1 더하기 로그 1 빼기 2죠. 자, 우리 지우짱 로그 1은 값 얼마였지? 기억나? 0이죠. 모든 진수가 1이 되면 0이 됐습니다. 그럼 1 빼기 2죠.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됐니? 다음에 이제 우리 예진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자, 예진아, 3 한번 넣어봐. 3 넣으면 얼마예요? 네가 불러봐. 3 넣으면 얼마야? 3 더하기 얼마예요?
로그. 잘 잡았어?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1 더하기 로그 3이죠. 로그 3 어차피 양수인 건 알죠?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로그 3이 요쯤에 있다 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얘랑 얘가요 연속함수예요. 왜냐면 봐봐. x 연속함수고요. 로그 함수 연속함수고요. 얘도 연속함수죠? 연속을 더하면 다 연속함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연속해요. 교점이 무조건 생겨요. 어디서? 1과 3 사이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한 줄평 사이과 정리는 의미를 가지려면 근을, 즉 실근을 찾는데 특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한계를 갖습니다. 무슨 한계를 가질까요? 실근을 찾을 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뭐까지는 모르지? 실근의 개수는 몰라요. 정확해요. 인간으로는 신근의 개수까지 알긴 힘들어요. 컴퓨터는 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컴퓨터는 계산이 졸라 빠르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자, 한 줄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너무 고생했어. 우리 딱 한 문제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자. 좀 맛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됐죠? 한 줄평은 그냥 내가 내리는 거고, 여러분들 그 영화 평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는 뭐 주라기 공원 개 재밌다고, 누구는 벌레 같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줄평은 니들 자율자수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수학 족같네 뭐 이런 거만 아니면 돼요. 알겠죠? 자, 나랑 조금 재미있는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로 옛날 수능 문제인데, 요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중요해서 3문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의미적으로. 주마님 내 찐박이야. 거짓말 안 해. 찐막. 도단 벌써 나왔어? 나왔어? 벌써? 어떻게 구했어? 계산이 빠르네. 저 문제 잘 봤어요. 그쵸? 벌써 나왔을 리가 없는데. 판이 벌써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 근데 저기 누가에서 X거리를 한 개 대칭한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랑 F의 1을 넣은 값이랑 같고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식을 넣었을 때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넣었을 때가 맛있게 설명 잘하네요. 좋아요. 자, 봐봐. 푸는 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엄마랑 풀어요, 계산은. 자, 봐봐. 함수가 지금 fs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만 일단 정보가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얘는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얘는 어쨌든 1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선생님. 요거 보면은 2마다 똑같은 게 나와요. 다시 2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데 얘가 하필이면 길이가 얼마예요? 딱 2 되는 거 맞아요? 얘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를 그대로 긁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긁어서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만큼 차이 여기는 3이 되겠고 이만큼 차이 나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똑같이 도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봐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 한번 해봐. 근데 어쨌든 0에서는 연속을 해줘야지 모든 놈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1차 함수고 여기는 2차 함수니까 두 개가 만나야 돼, 반드시. 그래서 만나는 것도 생각할 거거든. 니 이렇게 만났어. 선생님, 만났어. 이모띠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모든 x에 대해 연속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만약 그리게 되면? 안 돼요. 왜요? 이거를 그대로 시프트를 이만큼 한 거죠. 죽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그죠? 연속해 안 해? 안 해요. 즉, 이거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요 높이랑 이 높이랑 같아야지만 만나게 되겠죠. 어떤 느낌이 돼야 돼? 얘가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돼서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요게 꿀렁 붙고 꿀렁 붙고 요런 느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돼야 돼요. 그럼 두 개를 따져야 되겠네. 첫 번째 0에서 연속해야 돼요. 그죠? 자, 0에서 체크합니다. 0 한번 여기다 가짜 0 넣어보세요. 1이에요. 가짜 0 여기다 넣어보세요. B예요. B는 1이에요. 바로 끝났죠? 두 번째, 요거를 집어넣은 값과 이거를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니들이 이럴 수 있어. 선생님, 근데 1 집어넣고 싶은데 여긴 1이 등호가 없는데? 그렇지만 얘가 이미 연속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1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같을 건 니들 알죠?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3 플러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랑 같아야 돼요. B 알고 있죠? A도 알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쪽 넘어가셔가지고 자체 교재 연습 좀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3점이랑 4점짜리 위주를 통해서 내가 계속 연습을 시키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미분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잘 배우려면 극한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예진이 같은 경우는 복습 꼭 하시고 넌 중간에 한번 이제 좀 못 들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저쪽으로 넘어가셔서 자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형님들.